자,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장 신기했던 장면이 뭔가요? 저는 단연코 이 장면을 꼽습니다. 주인공 네오가 의자에 딱 앉아서 머리에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수십 년을 수련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쿵푸 실력이 단 몇 초 만에 뇌로 다운로드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뜬 네오가 뱉는 이 한마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상상력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기술을, 아니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요? 이 놀라운 상상력이 바로 뇌과학과 컴퓨터 기술의 만남이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기술의 최종판, 전뇌화입니다. 인간의 뇌 전체를 스캔해서 컴퓨터 속에 똑같이 복제해 말 그대로 디지털 영생을 실현하는 그야말로 인류 궁극의 프로젝트죠. 자, 이 미친 기술이 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정말 매트릭스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끝에는 유토피아가 기다릴지 아니면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기다릴지 제가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이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전뇌화를 설명하는 콘텐츠는 없을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1단계, 뇌의 설계도를 그려라. 자, 그럼 전뇌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죠. 쉽게 말해 뇌의 완벽한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시냅스는 무려 100조 개가 넘습니다. 이 연결망 전체를 커넥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넥텀을 완벽하게 지도화하는 것, 이게 바로 전뇌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미친 짓을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 마치 구글맵이 전 세계 도시 지도를 만들듯이 인간 뇌의 신경 고속도로 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노년층, 발달기 아동,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는 뇌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면서 우리 뇌가 평생에 걸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올리고 있죠. 미국 브레인 인터셉티브, 이건 한술 더 뜹니다. 단순히 지도를 그리는 걸 넘어서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읽고 쓰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전자현미경과 AI를 동원해서 1세제곱미리미터 크기의 인간 뇌 조직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3D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건 사실상 전뇌화의 축소판을 보여준 개념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팀이 있다면 그 설계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엔진도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하던 게 바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 BBP, 그리고 후신인 오픈브레인 인스티튜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쥐의 뇌를 어떻게 컴퓨터 안에 디지털로 재창조하는 연구를 해왔고, 이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어떤 종, 어떤 연령, 어떤 질병 상태의 뇌든 가상으로 만들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도 제작, 도구 개발, 시뮬레이션 엔진까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단계, 현실의 넘사벽을 마주하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뇌 스캔 쫙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벽, 스캔의 속도 vs 정밀도. 커넥텀을 제대로 그리려면 나노미터 단위의 초고해상도 스캔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해상도를 만족하는 유일한 기술은 전자현미경 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요? 속도입니다. 이 기술은요, 비유하자면 서울 전체를 머리카락 굵기로 샅샅이 스캔하는데 그 속도가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쥐의 뇌 고작 1세제곱미리미터를 스캔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인간 뇌는 쥐 뇌보다 약 1000배나 더 큽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네, 이건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팽창 현미경이나 리콘처럼 더 빠른 기술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자현미경 수준의 정밀도로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냐 정밀도냐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뇌화는 영원히 이론으로만 남을 겁니다. 두 번째 벽, 데이터의 홍수. 만약 기적적으로 인간 뇌 전체를 스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나올까요? 페타바이트? 아니요, 엑사바이트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보는 유튜브 영상을 전부 합친 것보다 수천, 수만 배는 많을 겁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초파리 뇌 전체의 커넥텀을 완성한 플라이와이어 프로젝트가 좋은 예시인데요. AI가 99%의 뉴런 추적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접속해서 AI가 실수한 1%를 수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죠. 즉, AI가 노동력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인간은 최종 검수와 해석을 맡는 인간 AI 협업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간 뇌는 초파리보다 수백만 배는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벽, 죽은 지도가 아닌 살아있는 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뇌는 그냥 전선 뭉치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고 학습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컴퓨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할 때마다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시냅스 가소성부터 시작해서 뇌 활동을 조절하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에너지 공급과 노폐물 처리까지 이 모든 역동적인 과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해야 진짜 전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3단계, 당신은 진짜인가 복제품인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요.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고통스러운 철학적, 윤리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복사 문제. 나는 누구인가? 컴퓨터에 업로드된 그 뇌는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나를 원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복사한 가짜일까요? 이게 바로 복사 문제입니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뇌의 모든 기능적 조직을 그대로 복제했다면 그건 동일한 마음, 즉 나라고 봅니다. 반면 생물학적 자연주의는 의식은 실리콘 같은 다른 물질에서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는 오직 생물학적 뇌에서만 창발하는 속성이라고 주장하죠. 이 과정에서 전내화된 존재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나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철학적 좀비일 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내화는 영생을 향한 길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나의 완벽한 복제품을 남기는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윤리 문제, 디지털 존재의 권리, 더 나아가 그 에뮬레이션은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가질까요? 그 복사된 나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해도 될까요? 버그가 생겼다고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살인이 아닐까요? 만약 수많은 불완전한 버전의 나를 실험용으로 만든다면 그들에게 미약하게나마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인격의 법적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인류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새로운 디스토피아의 탄생, 전내화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이 기술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된다면 부자들만 영생을 누리는 디지털 귀족이 탄생하고 나머지 인류는 죽음을 기다리는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전례 없는 사회 계층화가 발생할 겁니다. 당신의 뇌가 완벽한 데이터셋이 된다는 건 당신의 모든 생각, 기억, 욕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고 조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당신의 생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완벽한 감시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죠. 실존적 위험, 최악의 경우 수많은 디지털 인격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고통 위험이나 특정 독재자의 가치관이 영원히 복제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고착시키는 끔찍한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인간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 정리해봅시다. 전내화는요, 뇌의 설계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 엔진을 만드는 기초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스캔 속도와 데이터 처리, 그리고 동적 시뮬레이션이라는 넘사벽 기술 장벽에 부딪혀 있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와 디지털 노예 같은 끔찍한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전내화라는 기술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 그보다는 먼저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의식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술만 앞서 나간다면 우리가 만들게 될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 데자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